먼저 지역사회랑 환경 소식부터 알아보죠. 리치필드 파크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개 11마리하고 고양이 10마리를 그냥 두고 갔는데 에어컨도 없는 집에 그 배설물 속에 방치된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 네네. 구조 과정에서 고양이 2마리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하고요. 어휴,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네요. 지금 마리코파 카운티 보안관실 MCSO에서 동물학대 혐의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도 좀 주목할 만한 게 최근에 KT 홉스 주지사가 반려동물한테 기본적인 음식, 물, 쉼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SB 1658이라고 하죠. 거기에 서명을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 보면 아, 이런 법이 정말 필요하구나. 뭐 그런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네, 환경 문제도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서 난 산불, 그 대응 방식 두고 논란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맞아요. 7월 초에 번개 때문에 시작된 불이 커지면서 결국엔 그 역사적인 그랜드 캐년 로지 포함해서 70채 넘는 건물이 탔다고요. 네, 70채가 넘게 피해가 컸죠. 그래서 르벤 가에고 마크 켈리 상원의원의 홉스 주지사까지 다들 나서서 국립공원관리청 NPS에 그 화재 관리 결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내무부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 초기에 더 적극적으로 진압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죠. 그렇죠.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한 전략, 이게 문제였다는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전직 산림소방관 커트 데이비스라는 분은 이걸 러시안 룰렛이라고까지 표현했더라고요. 아,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근데 또 NPS 쪽 입장은 다르죠. 인명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뭐 최선의 대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던데요. 네, MPS 대변인 레이첼 폴리츠는 전문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랄까 현장에서 고생한 소방관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어떤 정책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이런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 분야에서도 변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멕시코산 토마토 관련 결정, 이게 파장이 상당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꽤 오랫동안 유지됐던 토마토 잠정 협정, 이걸 파기하고 멕시코산 토마토에 17% 관세를 물리기로 했어요. 윌보루스 상무장관 같은 찬성하는 쪽에서는 미국 농가를 불공정 무역 관행에서 보호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애리조나, 특히 국정 지역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텍사스 다음으로 애리조나가 타격이 가장 클 걸로 예상되는데요. 분석을 보면 약 2만 2천 개 일자리 그리고 34억 달러 규모 경제활동이 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와, 2만 2천 개 일자리요. 네. 그래서 노갈레스 시장 호르헤 말도나도는 아예 도시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고 로컬 퍼스트 애리조나의 킴벌 레링 CEO 같은 분은 소비자 물가 오르고 식품 제조업도 타격받을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죠.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홉스 주지사나 켈리 사원의원, 앤디 빅스 하원의원까지 다들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집에 어떻게 가지? 차가 편해야 나도 편하죠. 예약만 하면 바로 오케이. 정비는 역시 오성 자동차. 지금 전화하세요. 자동차. 오성 자동차. 토마토 관세 때문에 지역 경제 걱정이 큰데 또 반면에 애리조나 전체 고용 지표는 또 다른 모습이라면서요. 좀 긍정덜이라는 거죠. 네,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원래톱 연구를 보면 애리조나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꽤 많이 줄었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5위니까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주간 수치는 살짝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작년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한 24%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인 개선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표상으로는 괜찮은 흐름인데 근데 또 모든 기업이 다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인텔 챈들러 사업장에서 해고 인원이 원래 발표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월 공지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게 좀 그렇죠.
당초에는 172명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번 원 공지를 보니까 69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696명이요. 와,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상당히 크죠. 특히 올해 초에 바이든 행정부한테서 85억 달러, 어마어마한 연방 자금 지원받고 애리조나에서 일자리 9,000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걸 생각하면 좀 대조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인텔 쪽에서는 뭐 조직 효율화를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비용 절감 기조 속에서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야겠죠. 오리건주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해고가 늘었다고 하고요. 아, 경제 문제랑 더불어서 연방정부하고 정책 갈등도 좀 있는 모양이네요. 교육기금 관련해서 소송 소식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애리조나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여러 주가 같이 낸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과 후나 여름 프로그램, 또 영어 교육, 성인 문해 교육 이런 걸 지원하는 연방 교육기금이 있어요. 한 68억 달러 규모인데 이 지급이 보류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애리조나 몫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애리조나 목만 해도 1억 3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꽤 큰 돈이죠. 근데 지급이 왜 보류된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그 행정부 예산관리국 OMB 설명을 들어보면 일부 프로그램들이 뭐 불법 체류 이민자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LGBTQ+ 포용 노력 같은 자기들이 보기엔 소위 좌파적 대의를 지지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그런 이유군요. 네, 그래서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 법무장관은 이 자금 동결 자체가 불법이고 학생들하고 가족들한테 즉각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장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이즈 앤 걸스 클럽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이 당장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40만 명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하니까요. 와, 오늘 살펴본 애리조나 소식들 정말 다양하네요. 동물 복지에서 시작해서 환경 재난 대응, 또 무역 분쟁, 고용 문제, 그리고 교육 예산 갈등까지 정말 폭넓었습니다. 네, 이게 하나하나의 사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서로 얽혀서 애리조나라는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토마토 관세. 이게 단순히 경제지표 문제가 아니라 노갈레스 같은 특정 지역 공동체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또 그랜드 캐년 산불대행 논란은 안전과 역사 보존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연방기금 동결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결정이 교육 현장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 네, 정말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네요.